자, 제7장 정지 및 전정. 자, 정지나 전정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근데 굳이 구별하자면 정지는 나무의 골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골격을 만들어내는 거고, 전정은 생장이나 결실을 조절할 때 쓰는 게 바로 전정이에요. 예. 근데 거의 같은 거로 써요. 자, 목적은 무엇이냐? 수형의 구성 및 유지. 자, 수형을 왜 구성하고 유지를 해야 되느냐? 나무가 너무 커버리면 열매를 딸 때 사다리를 넣고 아니면 지게차를 들여와야 되고 막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형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형을 봉기를 씌운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에 뭘 할 때도 이 수형이 작업하기 좋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 수세 조절, 꽃눈 분화 조절. 자, 전정은 수채에 질소질 비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주는다. 비료를 준다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꽃눈 분화 억제를 하기도 해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 결실 조절 및 해거리 방지. 해거리 방지라는 거는 올해 왕창 열리고 내년에 조금 열리는 거, 이게 이제 해거리인데요. 해거리 방지 요거 되게 중요해요. 아니, 어느 해는 너무 많아서 풍년이고 어느 해는 흉년이면 안 되죠. 수입에 큰 차질이 생기니까 요 해거리는 꼭 방지해야 됩니다. 강전정. 강이라는 얘기는 많이 잘라내는 겁니다. 예, 근데 너무 많이 잘라내면 착과량이 감소되고, 약전정을 너무 덜 잘라내면 개화와 결실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약전정을 하는 게 좋고요. 과실 품질 향상. 전지와 전정을 하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채광량이 증진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채광량이 왜 여기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광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광우물. 영어로는 right well. 여기 보면 한 30에서 50cm, 즉 이 원 줄기에서 30에서 양쪽 30에서 50cm 동그랗게 비우는 거를 얘기해요. 전정을 해서 여기를 비워요. 그리고 꼭 우물처럼 되는 거죠. 우물처럼. 그래서 그걸 광정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솔렉스 수형이라고 해요. 예, 아주 두 분이서 그냥 둘이 머리 맞대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게. 또 병충해 방제가 돼요. 하면은 통풍이 되기 때문에, 통풍이 되면 습한 것도 좀 말려주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병충해 방제가 돼요. 근데 자, 목적이 아닌 게 뭐냐? 새로운 품종 도입. 말도 안 되죠. 이게 틀린 보기로 나오는 거예요. 틀린 보기로. 또 절단 전정에 의한 꽃눈 발생 유도. 이거 틀린 얘기예요. 절단 전정이 아니라 소금 전정입니다. 소금 전정. 소금 전정에 의한 꽃눈 발생이 유도돼요. 절단 전정이라고 하면 틀린 얘기고요. 경제 수령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전지와 전정을 한다 그래서 경제 수령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만에 과실이 달릴 걸 2년 만에 달리고 1년 만에 달리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게 가지 눈에 대한 이해인데, 가지의 종류 더럽게 많습니다. 이게 가지의 종류가 적어도 요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제목은 가지들은 외우셔야 돼요. 자, 주간 원줄기라고 하고요. 지상부 전체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114쪽에 7-1번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자, 원가지가 뭐고, 원줄기가 뭐고, 더전가지가 뭐고, 신초. 자,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신초하고 1년생 가지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신초는 그 해에 자란 잎이 붙어 있는 가지예요. 똑같이 그 해에 자랐지만 잎이 붙어 있는 거 신초. 즉, 신초가 더 시간이 돼서 낙엽이 다 떨어지면 1년생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신초. 잎이 붙어 있으면 신초, 잎이 떨어지면 1년생 가지. 그러니까 그 해에 자란 잎이 떨어진 가지. 자란 잎이 떨어진 가지를 1년생 가지라 하고, 요것도 이제 시험에 가끔 나와요. 초, 지, 또 대생지. 대생지도 이게 시험에 가끔 나왔네요. 가지 선단의 같은 위치에서 비슷한 세력으로 자란 두 개의 가지. 평행지하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가지 선단의 같은 위치에서 비슷한 세력으로 자란 두 개의 가지를 무엇이라 하는가 해놓고, 흡지, 대생지, 평행지, 견재지 이렇게 보기가 4개 나온단 말이죠. 평행지나 대생지나 비슷한데 이게 이제 대생지예요. 자, 평행지는 가까운 거리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자란 가지.
뭐가 다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의 종류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혼합 꽃눈, 혼합 화하라고 하는데요. 꽃, 잎 세 가지가 섞여 자라나는 눈, 뭐 보기로 사과, 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순정 꽃눈, 한 마디에 꽃눈만 한 개 있는 눈, 한 개 있는 눈을 순정 꽃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블루베리, 비파, 이런 거. 그다음에 수영의 종류. 자, 수영 만들기. 일단 이제 수영 종류를 하기 전에 수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거든요. 자, 이 분지 각도는 이제 가지의 발생 각도가 좁을수록 세력이 강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 줄기가 있으면 여기 이제 분지 각도라고 치면, 이게 너무 각도가 요 각도가 너무 좁으면 세력이 커져서 위로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즉 여기 뒤에 나오는 원 줄기와 원 가지의 분지 각도를 50에서 60도, 요 각도가 50에서 60도가 되게 해야지만이 작업에 좋은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위로 안 자라고 옆으로 자라기 때문에요. 자, 이제 가지의 주정 관계. 어느 놈이 세냐? 뭐 덜 세냐 이거죠. 제일 센 놈이 원줄기. 그다음에 원가지, 덧원가지, 격가지, 열매 어미가지, 열매가지.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예, 시험에 몇 번 나왔다는 얘기죠. 수관의 채광 상태. 수관이라는 거 하는 것은 지상부를 구성하는 나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간장의 길이. 그러니까 간장이라는 거는 여기서 나온 것이 지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원가지, 지면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가지까지의 길이. 간장이 너무 길어도 안 좋고, 너무 길면 이 수세가 너무 커져서 문제가 돼요. 너무 짧아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기계화를 못해요. 너무 짧아서 너무 나무가 주저앉은 형태가 돼서 기계가 다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거 적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이 관장의 길이는 60cm, 땅에서부터 첫 가지가 나오는 그게 60cm가 가장 적당하다는 거, 요만큼이. 이 솔렉스 수영은 120cm, 예, 솔렉스 수영은 120 정도, 1m 20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이 그림 보시면 강의의 그림이 나와요. 이 가지들이 축축 처져 가지고 열매들이 열려요. 너무 낮으면 그 열매가 땅에 닿겠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솔렉스 수영은 좀 높아야 된다는 거. 가지의 생장과 관련된 설명. 자, 가지의 크기가 클수록 새 가지의 생장량이 많아진다. 가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지 끝에 있는 눈의 생장이 가장 왕성하다. 뭐 정화우세성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요. 사과나무 가지를 휘면 제일 위쪽에 있는 가지가 제일 잘 자란다. 이게 정화우세성이, 이걸 이렇게 휘버리면 정화우세성이 여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맨 위로. 예, 이렇게 위로 움직여요. 네. 수평 유인은 가지의 생장량을 증가시킨다. 여기 틀린 얘기입니다. 정부 우세성이 제일 잘 나타나는 과수는 사과나무. 교목성 과수의 수형. 이거 이제 프린트 제가 잘못했는데요. 주관형에서 외성 사과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외성자 지우시고, 요 사과나무는 빨간 글씨가 아니라 검정 글씨입니다. 시험에 안 나왔어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교목성 과수의 수형. 교목성. 자, 주관형이 있고, 변칙 주관형이 있고, 또 배상형이 있고, 개심 자연형. 요 개심 자연형은 요 배상형을 조금 이렇게 보완한 거예요. 그다음에 Y자형. Y자형 우리 어디서 봤냐면 배나무밭 가면은 이런 거, 여기 120쪽 보시면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Y자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외화 재배의 수형으로는 방추형과 세장 방추형을 많이 써요. 120쪽 밑에 그림 보시면 나오죠. 특히 세장 방추형을, 특히 사과나무 외화 재배에 많이 쓰이는데, 세장 방추형이 보기에 없으면 방추형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성 사과나무 밀식 재배에 가장 알맞은 수형은 하면 방추형. 예, 세장 방추형이 있으면 이거 고르시면 되는데, 그게 없을 경우는 방추형 고르시면 돼요. 두 가지 다 외화 재배에 아주 알맞은 수형이고요. 그 밖에 뭐 수직 축형, 하이테크형, 졸렌형, 졸락스형, 팔매트형이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 외화 재배를 왜 하냐 그러면, 특히 왜 외화 재배를 하냐. 외화 재배를 하면은 좋은 점은 결실 연령이 빨라져요. 또
단위 면적당 수량이 많아지고요. 과실 품질이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단점으로는 이거는 단점이에요. 토양 적응력이 약해져 생리 장애가 많이 발생해요. 이게 그 단점이에요. 이게 외화재배라고 해서 자, 또 특히 세장 방추형은 수폭 및 수고를 1.5m에서 3m 맞추어 제식 밀도를 높인 거고, 단축 전정으로 수폭을 조절할 수 있고 수고를 높여 수량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게 세장 방추형. 자, 사과 외성 대목 중 고밀식 재배용으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계통 M9이라고. 이건 교재 못 찾겠어요.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 기출문제 나왔어요. 하나 그냥 써놔 보세요. 외성 대목이 갖추어야 할 조건. 작은 묘. 이거 제가 한번 찾아봤어야 되는데, 작은 묘가 뭔지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해하시기 위해서. 사과 외화 재배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수형 방추형. 그러니까 방추형하고 세장 방추형 두 가지 다 해요. 그다음에 솔렉스 수형 나오죠. 광정 빛의 우물. 요거 이거 캡처해서 놨으면 좋을 뻔했는데, 한번 인터넷 강의 보시면, 방송 강의 보시면 요거 그림 잘 나와 있어요. 수폭 수고가 2m에서 4m, 좀 높죠. 자, 여기서 솔렉스 수형, 일명 광정 빛의 우물이라고요. 수폭 수고가 2m, 4m 되게 수형을 조절하고, 유목기부터 격가지를 아래로 유인하고 격가지의 노쇠를 막기 위해 꽂는 따기를 통해 꽂는 수를 조절하고, 광정 효과와 갱신 전정 중시. 이게 이제 솔렉스 수형의 특징입니다. 덩굴성 과수. 이거면 포도나 참다래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교목성 수용하고, 요 지금 울타리형이라든가 웨이크만식 평덕형이라는 거 하나 놓고, 지금 보기 중에서 교목성 과수의 수형이 아닌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덩굴성 과수로는 울타리형은 웨이크만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평덕형 이런 것들 이렇게 있고요. 전정 방법으로는 자름 전정과 소금 전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교재 123쪽에 그림 보시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자름 전정하고 소금 전정. 여기 검은색으로 이렇게 밑줄 거는 게 자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자름 전정은 가지의 중간을 잘라내는 것이고, 자른 부위에서 새 가지가 발생시켜 인접한 공간을 채울 때 가지가 적당하지 못한 방향으로 자라는 경우, 요거 중요합니다. 가지가 적당하지 못한 방향으로 자랄 때, 요때 자름 전정을 하는 거예요. 소금 전정. 1년생 신초의 발생 기부를 잘라서 그 가지 전체를 제거하는 전정법. 남은 가지의 생장을 도모할 수 있고요. 이거 시험에 가끔 나와요. 자, 1년생 가지에 착과되는 거, 포도, 감귤, 참다래, 특히 대추. 대추가 이게 핵과류이면서 1년생 가지에 착과되는 가수예요. 대추가. 요거 밑줄 하나 거놓으세요. 그다음에 2년생은 주로 이제 핵과류들.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3년생 가지 되는 거, 인과류, 사과, 배가 대표적인 거예요. 전정 이외의 기술. 요것이 이제 조금 중요합니다. 순지르기. 세 가지의 끝을 목줄화되게 잘라내는 작업. 그다음에 휘기. 가지를 휘어, 요게 이제 그림, 120쪽 그림 보시면, 요게 정부 우세성이 옮겨가는 거예요. 정부 우세성이 맨 위에 있던 놈을 이렇게 휘어버리면 중간으로 가버리는 거죠. 예. 그다음에 환상박피. 수피를 3에서 10mm의 너비로 동그랗게 벗기는 작업, 꽂는 분화 촉진과 과실의 비대 및 착색. 환상박피, 여기 지금 제가 프린트는 안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환상박피를 하면은 뭐를 또 할 수 있냐면, 하나 필기해 놓으세요. 과수의 CN율을 높이는 방법 중에 환상박피가 들어가고요. 또 과수의 유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들, 환상박피가 들어가요. 또 이제 뿌리 전정 이런 게 있고요. 자, 순지르기, 유인, 환상박피, 뿌리 전정. 지금 이것들의 효과는 꽂는 분화 조절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정부 우세성을 약화시켜 꽂는을 잘 발달하게 하는 기술, 이건 유인이라고 합니다.